태양계는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신비한 물체로 가득합니다. 2017년 10월 하와이의 연구원들은 오우무아무아라고 불리는 신비한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하와이어로 먼 땅에서 온 방문객이라는 뜻이에요. 아니면 정말 큰 소일 수도 있고요. 그것은 탈출 궤도를 따라갔어요. 문자 그대로 그 행성의 중력으로부터 탈출해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마치 우주로 공을 던지는 것처럼요. 이건 이 이상한 물체가 우리 태양계 밖 어딘가에서 왔다는 걸 의미했어요. 단순한 소행성부터 외계의 우주선까지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수많은 이론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과학자들은 명왕성 같은 행성에서 온 질소 얼음 덩어리라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그 이상한 모양은 수수께끼를 더할 뿐이었죠. 빛 곡선의 큰 변화는 이 물체가 튜브처럼 길쭉하거나 팬케이크처럼 더 평평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우무아무아는 해성이나 소행성처럼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과는 달랐습니다. 해성은 얼음으로 이루어져 있고 태양 근처를 지나갈 때 밝은 꼬리를 형성하지만 소행성은 기본적으로 바위에 불과하며 꼬리를 형성하지 않아요. 오우무아무아는 꼬리가 없고 저처럼 가스를 방출하지도 않지만 평범한 암석도 아니에요. 표면은 광택이 나는 금속처럼 매우 반짝입니다. 태양을 지나갈 때는 마치 로켓을 단 것처럼 속도가 빨라졌어요. 오우무아무아가 갑자기 속도를 높인 것은 태양의 중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그 원인이 무엇인지 확신하지 못해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수년간의 연구 끝에 과학자들은 오우무아무아가 표면에 얼어붙은 수소가 있는 해성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 수소가 햇빛과 반응해서 해성의 속도를 높이고 경로를 바꾼 것으로 추정돼요. 오우무아무아는 오랜 시간 동안 엄청난 양의 우주광선에 노출되어 수소를 모두 얻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해성의 색깔도 붉은색을 띠게 되었죠. 오우무아무아는 충돌과 이동이 항상 일어나는 젊고 혼란스러운 태양계에서 온 방문자였어요. 이러한 태양계는 종종 많은 작은 물체를 던져버려요. 목성과 같이 중력이 엄청나게 강해서 거대한 물체를 우주 공간으로 던져버릴 수 있는 행성에 의해 밀려났을 수도 있습니다. 해성에서도 같은 일이 자주 일어나요. 오우무아무아는 이미 태양계를 떠났지만 비슷한 천체가 1년에 한 번 정도 우리를 방문하기도 해요. 이 신비한 손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천문학자들은 탐사선을 보내 오우무아무아를 추적할 계획이에요. 지구와 목성의 궤도를 이용해 해성을 따라잡을 수 있을 만큼 빠른 속도로 새 총을 쏠 거예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방문객 중 일부는 조금 더 오래 머물렀어요. 2019년 10월 나사의 허블 우주망원경은 먼지와 가스를 뒤따르는 푸르스름한 해성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당시 해성은 지구에서 약 4억 1842만 9440km 떨어진 화성과 목성 사이의 태양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어요. 해성을 둘러싼 빛나는 먼지는 보였지만 해성의 핵은 너무 작아서 아직 볼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작다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이 해성의 길이는 약 975m로 축구장 9개 길이와 비슷합니다. 2020년 3월 허블 이미지에 따르면 해성의 작은 조각이 핵에서 떨어져 나온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는 해성이 오우무아무아와 달리 매우 활동적이라는 걸 의미해요. 더 자세히 관찰한 결과 핵은 얼음과 먼지 입자가 느슨하게 섞여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표면 또한 거친 부분과 매끄러운 얼음과 먼지 파편으로 덮여있는 다른 핵과 매우 유사해요. 이 해성은 아마추어 천문학자인 게나디 보리소프가 발견했기 때문에 2I 보리소프 해성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축하합니다. 과학자들은 이 해성이 우리 태양계 밖에서 왔다는 사실을 빠르게 확인했습니다. 시속 17만 7028km의 빠른 속도로 달린 걸 보면 분명 열광적인 관광객이었어요. 단 1시간 만에 지구를 4바퀴 돌 수 있을 만큼 빠른 속도예요. 이번 방문은 여러 가지 이유로 흥미로웠습니다. 우리 태양계의 해성은 대부분 카이퍼 벨트 또는 오르트 구름에서 나와요. 카이퍼 벨트는 해왕성 궤도 너머의 우주 영역이에요. 태양 주위를 둘러싼 크고 먼 고리와 같은데 수많은 작은 얼음 물체로 가득 차 있어요. 이 천체들은 모두 태양계가 아직 아주 어렸을 때 고대에 남은 조각들이에요. 오르트 구름은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태양계 주변에 거대한 거품과 같으며 아주 오래된 얼음 물체로 가득 차 있어요. 대부분의 장기 해성은 이곳에서 나오죠. 그렇다면 2I 보리소프 해성은 어디서 왔을까요? 아직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우리 태양계보다 젊거나 오래된 다른 항성계에서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해요. 세 번째 옵션인 나사가 있다면 이상할 것 같네요. 어쨌든 오umu아무아처럼 고향 항성계에서 쫓겨났을 수도 있습니다. 해성 2I 보리소프는 너무 작아서 자체 대기를 유지하지 못하지만 태양에 접근하면서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코마는 해성의 핵을 둘러싸고 있는 가스와 먼지로 이루어진 아름답게 빛나는 구름의 재미있는 이름이에요. 태양의 열로 인해 해성의 얼음이 기화되어 먼지와 가스가 우주로 방출될 때 형성돼요. 이 별은 오umu아무아보다 더 친근해서 연구할 시간이 더 많았어요. 그 결과 다른 별과 상호작용한 적이 없다는 점 등 이 별의 멋진 고유 특성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됐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보리소프도 떠나야 했습니다. 이제 보리소프는 다시 성간 우주로 돌아가는 길을 가고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 더 많은 방문객이 올 거고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1996년에 위대한 해성, 하쿠타케 해성을 그렇게 불렀어요. 이 해성을 발견한 천문학자 유지 하쿠타케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것이기도 해요. 아름다운 우연의 일치로 새해 전날에 발견되었습니다. 1996년 3월 25일 달보다 조금 더 먼 0.1 천문 단위의 거리로 지구에 매우 가깝게 지나갔어요. 북극 상공도 지나갔습니다. 이 해성은 200년 만에 가장 가까운 해성 중 하나가 됐어요. 전 세계에서 볼 수 있었고 하늘에서 매우 밝고 아름답게 보이며 넓게 뻗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룻밤만 머무르지 않고 3월 동안 점점 더 잘 보였고 그달 말에는 밤하늘에서 가장 밝은 천체 중 하나가 됐어요. 해성은 5월 말에야 완전히 사라졌어요. 태양을 공전하는데 수백 년이 걸리는 장주기 해성이에요. 마지막으로 방문한 건 약 17,000년 전이었고 지금은 궤도 주기가 7만 년으로 늘어났어요. 하지만 진정하세요. 우리의 낮과 밤을 밝게 해줄 다른 해성들이 있어요. 게다가 일부 우주물체는 더 오래 머무르는 것을 선호합니다. 여러 음절로 이루어진 이름을 가진 소행성이 있는데 발음하는 건 제 능력 밖의 일이에요. 하와이어로 이 이름은 목성의 장난꾸러기라는 뜻입니다. 다행히도 과학자들이 자비를 베풀어 비제드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다른 모든 나레이터들을 대표해 감사 인사를 전할게요. 직경이 약 2.9km에 불과한 작은 소행성입니다. 이름에서 목성과 궤도를 공유한다는 걸 짐작할 수 있죠. 하지만 이 소행성은 역행 궤도라고 알려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 특이한 소행성은 2014년 11월에 발견됐어요. 약 11년 8개월 동안 태양 궤도를 돌며 때로는 목성 궤도 안팎을 통과합니다. 적어도 100만 년 동안 이런 식으로 움직여왔고 앞으로도 100만 년 정도 더 그럴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움직일까요? 비제드는 사실 성간 이민자일지도 몰라요. 아마도 약 45억 년 전 태양이 막 형성될 무렵에 우리 태양계를 지나갔을 거예요. 그 후 중력에 의해 붙잡혔지만 반대 궤도를 유지한 거죠. 아니면 오르트 구름에서 왔을 수도 있습니다. 해왕성 너머 태양계 저편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상의 행성인 신비한 행성 9호에서 이상한 궤도를 얻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소행성은 우리에게 태양계의 역사와 유기물질이 우주에서 어떻게 우리에게로 올 수 있는지에 대한 더 많은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태양계에는 언제든지 우주에서 온 수천 개의 천체가 있어요. 그들은 서로 다른 기간 동안 이곳에 머물러요. 하지만 때때로 운이 좋으면 성간 우주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거대한 우주 탐사선이 태양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항성의 무시무시한 열기가 우주선 외벽을 녹이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 탐사선이 불길에 휩싸입니다. 순식간에 강력한 폭발과 함께 산산조각이 납니다. 정말 슬픈 결말이죠. 만약 사실이라면요. 이건 탐사선이 아니라 3I 아틀라스라는 해성이었고 사람들의 말과 달리 여전히 멀쩡하게 잘 있습니다. 사실 인터넷에서 3I 아틀라스 해성이 태양에 가장 가까이 접근했을 때 폭발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천문학자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폭발은 없었고 해성의 핵은 온전해 보입니다. 태양 가까이 지나가는 해성은 대개 큰 변화를 겪기 때문에 이건 꽤 놀라운 일이죠. 해성은 얼음과 먼지, 암석 물질이 섞여 있어서 더러운 눈덩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태양에 가까이 다가가면 강렬한 열기로 인해 얼음이 기체로 변합니다.
이 기체는 거대한 분출로 뿜어져 나오거나 해성 주위에 코마라는 구름을 형성하거나 긴 꼬리로 밀려나가기도 합니다. 햇빛은 이 모든 부분을 더 밝게 빛나게 해서 관측 조건만 좋으면 작은 망원경으로도 해성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숨막히는 광경 외에도 태양에 가까이 접근하면 해성 조각이 떨어져 나가거나 핵 전체가 분열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일부 해성은 이 과정을 견뎌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작은 해성이나 내 태양계에 처음 진입하는 해성은 대부분 조각나거나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런데 3I 아틀라스는 달랐습니다. 이 해성은 2025년 10월 29일에 태양에 가장 가까운 지점 근일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때 해성은 태양에서 약 2억 킬로미터 떨어져 있었는데 이는 태양과 지구 사이 거리의 약 1.5배입니다. 해성은 또한 지구에서 볼 때 태양 반대편에 있어서 태양에 가려져 관측할 수 없었습니다. 어쨌든 3I 아틀라스가 파편화되거나 조각을 많이 방출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핵이 온전했고 이 때문에 과학자들은 더욱 흥미를 느꼈습니다. 새 사진을 분석한 결과 모든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 전날 일부 사람들은 해성이 태양 뒤에서 나온 후 조각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주장은 한 블로그에서 해성이 질량을 많이 잃었다고 올린 후 퍼졌습니다. 그 블로그는 스페인의 소형 망원경 2대가 11월 9일에 촬영한 사진을 근거로 썼습니다. 사진에는 해성에서 분출되는 가스 제트가 보였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토대로 해성에서 방출되는 물질량을 추정하며 적어도 16조각으로 쪼개졌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과학자들이 이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해서성이 폭발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합니다. 한 해성 전문가는 자신이 본 모든 이미지가 완전히 정상적이고 건강한 해성을 보여준다며 핵이 분열된 흔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해성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면서 천문학자들은 면밀히 관측하고 있습니다. 해성의 구성 물질과 구조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하거든요. 현재 지구에서 보면 해성이 동쪽 하늘에서 서서히 높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날씨가 좋으면 북반구 여러 지역에서 15cm 렌즈의 소형 망원경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죠. 7월에 발견된 이후 이 해성은 수많은 흥미로운 추측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태양계 밖에서 온 이 해성이 70억 년 이상 되었을 수 있고 다른 문명이 보낸 탐사선일 거라고 확신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천문학자들은 강하게 반박합니다. 이 해성은 완전히 자연적인 것이며 우리 은하 어딘가에 다른 항성계에서 왔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것만으로도 흥분되는 일이죠. 3I 아틀라스는 역대 세 번째로 관측된 성간 해성이자 그중 가장 큽니다. 이전에는 2019년에 지나간 2I 보리소프 해성과 2017년에 나타난 길쭉한 물체 오우무아무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핵이 최대 5.6km에 달하는 3I 아틀라스는 400m 길이의 오우무아무아와 약 500m 크기의 보리소프를 압도합니다. 게다가 인류가 관측한 해성 중 가장 오래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오우무아무아는 약 10억 년으로 훨씬 젊습니다. 새로운 별들이 아직 태어나는 은하의 얇은 원반에서 왔죠. 오우무아무아는 다른 항성계에서 태양계를 통과한 최초에 알려진 천체였습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첫 번째 성간 방문객이었죠. 길이가 폭의 약 10배나 되는 극도로 길쭉한 형태로 우주에서 관측된 어떤 것과도 달랐습니다. 2I 보리소프는 약 17억 년으로 그 중간 나이입니다. 역시 얇은 원반에서 왔고 다른 항성계에서 온 것이 확인된 최초의 해성이었습니다. 그리고 태양계 밖 물질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 매우 희귀한 관측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소행성처럼 보였던 오우무아무아와 달리 보리소프는 전형적인 해성처럼 행동했습니다. 밝은 코마가 있었는데 이는 해성이 태양에 접근할 때 핵 주위에 형성되는 가스와 먼지로 이루어진 일시적인 대기입니다. 게다가 먼지와 가스로 된 긴 꼬리도 있었죠. 현재 2I 보리소프는 태양에서 빠르게 멀어지고 있으며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에게 먼 세계의 화학적 구성과 역사를 엿볼 기회를 주었습니다. 자, 3I 아틀라스, 해성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 해성은 12월 19일에 지구에 가장 가까이 접근합니다. 그때까지 과학자들은 더 많은 관측을 할 것입니다. 사람들도 해성에 대해 여러 새로운 주장을 할 겁니다. 분명히요. 하지만 신중하게 모든 것을 바로 믿지 않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이 유명한 해성을 맨눈이나 일반 망원경으로는 못 보지만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이탈리아의 강력한 망원경이 무료로 생중계하고 있거든요. 와! 누구나 이 신비로운 천체가 지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해성의 무게가 약 330억 톤이라고 추정합니다. 엄청난 숫자죠? 비교를 해볼까요? 에펠탑은 약 10,000톤이니까 330억 톤은 에펠탑 330만 개에 해당합니다. 건물과 비교한다면 330억 톤은 철과 콘크리트로만 이루어진 거대한 도시 여러 구역의 무게와 맞먹습니다. 3I 아틀라스는 7월에 나사의 소행성 지구 충돌 최종 경고 시스템에서 처음 발견되었는데 눈치채셨겠지만 이 시스템의 약자가 바로 아틀라스입니다. 곧이어 나사는 이 천체가 우리 태양계 출신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거대한 크기 외에도 3I 아틀라스는 여러 면에서 특이합니다. 태양계를 지나가면서 막대한 양의 이산화탄소와 먼지를 방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3I 아틀라스가 다른 두 성간 방문객보다 1000배에서 10만 배까지 더 무겁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차이는 진정한 과학적 미스터리입니다. 또한 시속 약 24만 킬로미터로 엄청나게 빠르게 이동하는데 이는 음속의 거의 200배입니다. 이러다 과속딱지 떼겠네요. 그리고 중력 때문에 곡선 궤도를 따르는 태양계 천체들과 달리 3I 아틀라스는 거의 직선으로 움직입니다. 이것만으로도 특별하죠? 이제 해성이 태양을 지나갔으니 지구의 망원경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3I 아틀라스 해성이 중요한 이유는 역대 세 번째 성간 방문객이면서 가장 크고 오래된 것일 수 있고 다른 해성들처럼 폐양 근처에서 부서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연구하면 다른 항성계에 어떤 물질이 있는지, 우리 은하에서 해성과 행성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증이 해소되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들과 공유해주세요. 더 보고 싶으시면 이 영상들을 클릭하고 브라이트 사이드와 함께하세요.